우선 저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남친과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오늘 외근지가 저희 집과 가까워 야근하고 10시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새벽에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10대가 전소되는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기사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많이 놀랐었죠. 아빠가 저한테 딸기와 수박을 가져다 주신다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들리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때 잠을 덜 깨서 일찍 오셨다고 퉁명스럽게 받았기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빠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부모님 차는 별일이 없었지만 같은 층 불난 곳에 가까이 주차를 해놓아서 우선 차를 세차장에 보내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난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불이 잘 안 잡혀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밖에 내내 서 계셨고 집에 들어가서도 놀라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부모님 집에 반려하는 고양이가 있는데 장결에 뛰어나가 챙기는 걸 깜빡하셨다며 집에 올라가는 길에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냥이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하시며 집에 갔더니 막상 코 골고 자고 있었다네요. 저를 안심시켜 주시려고 농담처럼 저런 말씀을 하시며 뭐 냥이까지 우리 셋은 다 괜찮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철없는 딸내미는 그 말을 또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후 엄마께 전화를 드렸더니 골프 라운딩 중이라고 하셨고 통화 소리가 끊겨서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4시쯤 라운딩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잠을 밤새 제대로 못 주무셔서 그런지 말투가 좀 어눌하게 느껴지더군요. 발음이 뭉개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때 얼마 전 인별에서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부터 모시고 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해서 우선 부모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연락해서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우리는 어차피 내일 볼 거니 오늘은 부모님 집에 좀 다녀오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어머님 라운딩 중이라며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아까까진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오전에 부모님과 통화 후 남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했었는데 남친이 걱정을 많이 하기에 고양이 얘기를 하며 웃으면서 넘겼었거든요. 그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라운딩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말투가 좀 이상하시더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부모님 집에 간다는데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냐 하고 따져 물었더니 아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 화가 나서 톡으로 뭐가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하고 보냈더니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차피 10시쯤 되는데 다녀오면 충분한 시간 아니냐. 그리고 미안하다 다녀올게는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통보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오는 겁니다. 여기서 분노가 뻥 터지더라고요. 남친도 부모님 일로 주말이나 약속이 있을 때 몇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통보니 어쩌니 그런 생각 없이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고 말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처럼 이렇게 본인 입장만 생각한다 싶은 적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했던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써보네요.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후기입니다. 우선 제 글을 읽어주시고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내용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 부모님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괜찮으신 것 같지만 잠시나마 발음이 어눌했던 게 신경 쓰여 아빠와 상의 후 병원을 예약하고
내 쪽 진로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었던 이유는 남친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제 잘못으로 몰고 가기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습니다. 내 얼굴에 침뱉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번은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이래도 인정 안 하냐. 그런 느낌으로 쓰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남친과는 헤어졌네요. 댓글에서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남친이 전에 여자한테 상처받은 게 많았습니다. 바람이나 남자 쪽으로요. 그래서 저 몰래 핸드폰을 뒤지고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했던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가끔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순간의 마음을 알고 있어 이해하려고 했었었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본인이 더 지옥 같거든요. 상대가 잘못한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에서 불안이 싹 터 의심되고 결국 확인해야 안심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예전에 겪은 적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이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순이에 체력도 개복치라 밖에 나가서 따로 남자를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체력이나 남는 정신력이 있으면 다른 데 쏟는 성격이거든요. 취미가 많아서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이런 사실을 남친도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싸울 때도 의심은 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폰으로 연락한 내역과 카톡 연락한 내역을 쭉 캡처해서 보내주며 내가 연락하는 사람은 너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구 이렇게밖에 없다. 도대체 왜 못 믿는 거냐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답이 없다가 오늘 다시 얘기를 해보니 전에 누구는 외할아버지가 아프다 해놓고 카톡 프사를 다른 남자로 바꿨더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작년 초 너무 힘든 일이 있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는데 나도 네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해해주지 않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이해 안 해주냐. 너도 나를 조금 더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전화 한 번 더 해주는 게 어렵냐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변 사람들이 너보고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라고 하고 본인 생각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기적인 걸 알고 있다네요. 여기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수백 번은 말했었거든요. 제발 좀 이기적이게 굴지 마라.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네 상처만 아픈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라. 하고요. 그런데도 본인 입장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기에 이기적인 걸 몰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본인이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저한테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특히 걱정도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봐서 잘 압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일단 알겠다 라고 하며 의심의 말투로 말하는데 진심 짜증납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피가 마를 지경이더라고요. 부모님과 뭘 하려 해도 난리가 납니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랑 마트를 가도 전부 다 의심을 하죠. 제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 나중에는 거짓말이 늘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정말 잘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공황장애 이해해주니까 본인의 의처증을 이해해달라는 또라이는 또 처음 보네요.
의처증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정신병인데 그걸 참고 만나셨다니.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세 번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자들은 전남친한테 대이면 남자 만나기를 꺼려하는데 저런 놈들은 새 여친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님 전남친이 님한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네 번째. 차단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니 조심하세요. 집 앞으로 찾아와서 사과 받아달라는 둥 분명 그럴 겁니다. 자기 상처는 자기들이 좀 품고 치유를 해야지 남이 안심될 때까지 주는 확인으로 치유할 생각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남친이 그냥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네요. 그래서 쓰니 부모님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자기 부모님 얘기하면서 본인과의 약속을 취소하니 지 혼자 의심병이 도진 거고요. 진짜 찌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여섯 번째. 정신 이상자를 왜 여태까지 끼고 계셨나요? 완전 도른자 같은데. 안전 이별이란 말은 쓰니 남친 같은 공감 능력 제로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통보라니요. 이게 상의하고 말고 할 일인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격 이상자예요. 연락처는 차단하셨으니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세요. 제발 안전이별하시길.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